대통령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력에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탄핵당하고 또 감옥까지 갑니까? 그거는 나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이. 자,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무효화를 주장한다고 해도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무효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그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바로잡을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같이 허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절묘한 그 말에 섞여 있다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과 이런저런 과정에서 보면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세상은 물이 흘러가듯 지나가 버렸고 바로 잡을 수도 없다. 흘러간 물이어서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박 전 대통령 망하고 완전히 망한 다음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홍준표 대표의 저와 같은 발언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1박의 연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연찬의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 원외위원장이랑 허심탄회하게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자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근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디냐면 홍준표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만나갖고 우리가 살 길을 외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하나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힘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박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좀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발언이 나왔던 거는 이제 마산 그 토크쇼 하는데 한 시민이 탄핵 무효화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무효라고 하더라 그거 할 수가 없다 지금 무효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탄핵 이제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을 하는 거죠. 뇌물죄의 형사 처벌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책임인 거고 이제 탄핵까지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 좌파 진영에 너무 끌려다닌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본인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도 그렇고 또 보수 그 지지층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기류에 대한 대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핵심의 친박 의원들과 소위 친박류라고 하는 의원들을 좀 구분해내자. 이제는 좀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보면서 과거보다는 불과 선거 직전에는 말하자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면 안 된다.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다가 이제는 과거의 그 탄핵의 과정이나 여러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라서. 네. 지난주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막 출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억울한 옥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에서는 정 억울하면은 재심 청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노를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네, 저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사법개혁,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 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처벌을 받은 것은 아주 잘못된 사법체계 때문이니까 사법체계까지 바꾸자 이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예,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한명숙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사법체계가 잘못됐으니 사법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명숙 총리도 문제이지만 지금 그 여당의 대표라고 있는 추미애 대표가 누굽니까?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한 것은 수사를 했는 검찰도 잘못했고 이렇게 유죄 판결에는 법원도 잘못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법도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지금 대법원장까지 해서 특정 어떤 그런 사법부 내부에 있는 그 단체에 어떤 관련된 부분을 그 수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어떤 적폐 청산을 하라는 국민의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독주하는 체제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지지율이 얼마나 갈지 사법부의 독립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을 받아가지고 여동생 아파트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그 자체도 부정하는 겁니까?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소 과정에서 수사의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 예. 판결 자체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 있는 뭐 전세금 수표 비서시켜서 2억 돌려주고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예. 뭐가 억울한 거죠?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보면 한 총리 본인이 억울하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제가 8월 초에 의정부 교도소에 한 총리 직접 접견을 하고 왔어요. 본인은 밝은 표정으로 저도 솔직히 제발 좀 나와서 조용하게 좀 기다리십시오. 본인도 마음을 비운 상태였는데 주변의 분들이 너무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치 쟁론을 하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금태섭봉처럼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보면. 억울한 부분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본인이 직접 그 돈을 갖다 쓰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비서가 했든 신적이 했든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에 하나 모든 재판의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좀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때 이런 걸 좀 더 강조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남아서 약간의 해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렇게 돈 문제와 얽혀가지고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만 받았냐요. 형평성의 문제가 왜 나만, 왜 재수없게 나만 걸렸을까? 그게 이제 정치적 보복이라는 거죠. 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나를 털었다라는 게 지금 억울한 건데 그게 달리 사법부를 적폐 대상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치권에 휘둘려서 판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당의 특히나 그 추미애 대표는 너무나 큰 말실수를 한 거죠. 예, 앞으로 한번 그런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